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이완입니다. 자, 이번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3교시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 강사 선생님이 1, 2, 3 합격 전략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년에 합격할 수 있는 1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30%의 여러분 말씀은 항상 이제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랬잖아. 100%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현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차 같으면 30% 되시니까 60%의 합격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년차 같으면은 바로 우리 지금 객관적인 산술적인 형태만 하더라도 컷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3년차가 되면은 30%에서 하는 90%가 되죠.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3년차가 되면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겹게 하더라도 3년만 바로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3년 투자해서 내가 평생 노후까지 정년 퇴임하고까지도 여러분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거에 손해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1년 만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이 국어라는 과목의 경쟁자들이 그렇잖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여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흔히 많이 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참 구태의연한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교육에서는 뭘 합니까? 학생들의 바로 수준이라든지 상황, 자신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진단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 모든 지금 교육 과정은 전부 바로 학습 전략은 전부 다 국어 교육 과정에 있는 전략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선생님이 이론 신봉가입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바로 많은 거에 그런 이론에서부터 이제 이 교육을 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자, 이론이라는 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원리라는 거는 내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세계적인 석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의약품처럼 임상 실험을 거쳐서 그렇잖아요. 모든 전 세계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바로 뭐다?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교재에 실린 겁니다. 그다음 그것을 또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질 그랬잖아.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뭐다? 국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하는 거야? 똘똘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집행하는 바로 하나의 수행원입니다. 그렇죠. 말단 하부 조직원들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나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평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그런 임상 원리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니까 그것에다고 너무 불신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세요. 우리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 똑같잖아요. 우리가 죽을 고비가 넘겨나면 의사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보면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바로 이론, 전문가의 말을 따르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이론.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적인 이론심.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교육 전략은 선생님이 독학적으로 그런자 변칙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임종에 관계되는 교육에 관계되는 전문 서적을 통해서 지금의 임용의 최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따르면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진단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표를 만들듯이 항목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가지고 쭉 해봐 자기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 점수가 현재 자기의 위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점수가 곧 많은 게 자기 베이스다. 배경지식이다. 그러면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바로 많은 게 붙을 확률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점수가 낮으면 그만큼 보완을 해야 되겠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점검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은 아까 말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교재. 그렇잖아. 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무기. 현대 사회 속에는 뭐야? 정보전이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무기전이면 사람이 유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자재가 좋아야 됩니다. 기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 심화 교재, 이걸 잘 선택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기서 내는 거니까, 출제되는 거니까. 그렇게 출제될 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걸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공부를 조금 오래 하는 사람은 기존에 여러분 하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여러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많은 게,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했던 예전 방식이 편하니까 그 방법을 자꾸 유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자꾸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용 공부도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기존에 그랬잖아. 자기가 공부하거나 시험 제도나 형태나 스타일이 자꾸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또 여러분 똑같은 작품도 해설 방법이 다른데 설명 방법이 관점이 다른데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바로 그런 자료를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그런 걸 이제 그다음에 보충 교재. 그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선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선생님이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수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수용할 때 맹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자기에 맞는 것으로 수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형태가 아까 했던 것들을 일단은 준비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단표를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는 사람한테 이제 할 거예요. 인강은 인강서, 직강은 직강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학습 전략으로 무기를 장만해라. 교재입니다. 그렇죠? 교재를 장만해라. 그렇잖아. 필수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가 다 됐습니다. 무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단계별 전략. 그러면 단계별 전략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크게 안 해도 됩니다. 1년 커리큘럼이 바로 선생님이 짜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편리한 이유가 이미 짜놓은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수립할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안 들여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짜놓은 형태 돼서 자기 것을 적용하면 쉬우니까 에너지 소모가, 시간 소모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거예요. 일종의 장의존. 그랬잖아요. 강사의 전문가의 바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다.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학원 강사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싸구리 여러분 제품을 샀으니까 그렇죠. 짝퉁을 샀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중에 상품도 보세요. 진품도 있는데 그 가품을 사고 그랬잖아. 바로 조잡한 걸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건이 바로 돈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것도 누구 책임이야? 자기 선택의 책임이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품도 있고 가품도 있고 그랬잖아. 허접한 것도 있고 많은 거 실속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상을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데 남의 어떤 의존해서 그렇죠. 옆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소문에 이러니까 누가 광고하는 보면 허위 광고, 가장 광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쏘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면담하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임용 강사 몇 명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보면은 매년 보면은 바로 직접 면담하는 학생도 있고 전화로 인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 그다음 통화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얼마나 귀엽습니까? 고맙고. 그다음 그런 사람 열정이 있죠. 그런 사람이 학교 갑니다. 그렇잖아요. 앉아서 바로 묻지 말고 손가락 가지고 뭐가 뭐기를 묻지 말고 자기가 찾으세요. 발로 뛰면 됩니다. 한 바퀴만 돌면 되죠.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바로 선생님 상담 좀 하고 싶다. 그거 뭘 좀 안내받고 싶다. 이러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의 드려야 준다.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진실이 노출되는 게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단계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석 전략은 언제라 1월부터 4월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가장 기본인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성취 기준과 기본 이론과 기출 요것을 보는 게 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
그 다음에 바로 뭐야? 기출, 그 다음에 과목별 기본 지식, 핵심 지식, 요 네 개를 바로 뭐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리해서 구조화하는 것이 바로 요 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단계. 그러면 N수생 같으면 그것이 정리가 뭐야? 잘 돼 있는지 자기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근데 이제 초수생도 적용하는 학습을 선생님이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론만 해가지고는 또 적용하는 게 훈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 N수생과 더불어서 그렇잖아. 적은 걸 배웠더라도 바로바로 적용해서 활용해는. 그러니까 바로 써먹는 지식을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론 강의 따로 실전 강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시험 문제처럼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교육과정 내용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거죠. 동시에 통합해서 그러니까 회기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역동적으로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합격을 위해서 그렇잖아. 그 과정을 좀 파괴하겠다는 거죠. 선조적 과정을.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뭐 하는 거에 강의 여건이 됐다는 거죠. 시설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한테는 바로 뭐에 적은 시간으로 적은 비용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활동량은 조금 많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면 됩니다. 그다음 요걸 거쳐서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바로 뭐에 중요도 평정을 따라서 바로 어떻습니까? 2023학년도 바로 뭐 하는 거야? 출제 예상, 그렇죠. 출제 예상 배수를 정합니다. 배수. 아까 여러분 뭐나 과목별로 어떤 두문항이라 그랬죠. 두문항, 두 개 영역. 그러면 나는 두문항만 잡겠다. 그건 뭐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게 좀 심했죠. 그죠? 수험생으로서. 그러면은 보통 바로 뭐 2배수, 네문항, 네 영역을 잡겠다. 그 다음에 바로 뭐는 3배수, 6문항을 잡겠다. 8문항을 잡겠다. 그럼 보통 우리는 한 3배수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3배수만 잡아도. 아까 1, 2, 3 전략은 3만 하면 90%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문항에서 3배수만 잡으면 충분히 바로 뭐예요? 원래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 안 나오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건 안 나온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걸 자꾸 하는데 그걸 조장하는 또 강사도 있어요. 바로 강의를 오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많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불안하면 내가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많은 거 약자 입장에서는 자꾸 불안감을 가중될 수밖에 없죠. 불안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돌팔이 의사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 그다음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렇잖아. 지나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걸 주는 밑도 끝도 없이 확신, 근거도 없는 팩트도 없는 그런 주장은 바로 어떻습니까? 공정성을 해치잖아요.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의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하고 논술을 할 때 비판적 사고 알잖아요. 그걸 접목을 해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수를, 여기는 이제 배수는 여러분 바로 개인차가 생깁니다. 만약 초수 같으면은 2배수만 해도 벅찹니다. 그렇잖아. 나올 확률이 많아. 그래서 30%.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같으면은 바로 3배수. 그러면 4년차 같은 그만큼 배경 지식에 쌓였으니까 4배수 하죠. 그런데 경력도 쌓이고 4배수까지 하니까 하는 거예요. 빠지는 구석이 없죠. 그러니까 90%가 되는 거예요. 왜? 그 4배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그렇죠. 쌓아놓은 노하우가 축적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 선생님이 맞춤형 공부를 시켜주게. 그러면 연차만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연차만 그러냐 실제로 그 연차만큼 축적된 지식이 있냐를 자기 점검을 하세요. 그게 안 된 사람이 모습 많습니다. 형식적인 도식적인 연차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뻐기는 사람이 너무 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만 흘러가지고 나 연차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3단계가 바로 뭐다? 7, 8, 9, 10, 11월 위원입니다. 신속 정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적중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는 엑기스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격 전략.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 연간 계획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거에 하지 않아도 되면 요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습 전략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키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수험생은 여러분 합격되는 그날까지 하루라도 놀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나는 바로 다른 일이 있으니까 유보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유보를 해서 평생에 그 못한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뭐 하는 거야? 보상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이 더 큰 것으로 오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은 바로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주의할 게 일일 학습, 일주 학습, 1개월 학습, 단계별 학습, 이 네 가지의 학습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우리가 작년에 관찰법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은 학습 일지를 써야 됩니다. 학습 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를 쓰듯이 여러분 학습 활동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학교 가면은 여러분 학급 일지가 있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교무 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그러면 여러분은 수험생 같으면 수험생이 학습 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지만 적어두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야? 양에다가 바로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수험생은. 여러분들이 내가 1년 차든 3년 차든 5년 차든 여러분 내년에 1월 1일이 딱 되면 바로 11월 26일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1년 차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5년 차로 해서 더 짧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스타트가 되면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누구한테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꼭 임용 공부만 아니에요. 여러분 수험생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다 그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도 그래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그래도 공부 잘하는 축에 속하고 좋은 네임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수업 전략이 학습 전략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머리 조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습 방법을 잘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 방법을. 그래서 수업은 바로 먼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 내가 오늘 수업 공부할 수 있는 건 나는 3시간이다, 1시간이다, 30분이다.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바로 양을 정합니다. 나는 10분에 한 권을 보겠다. 나는 3시간에 한 단어를 보겠다. 이걸 딱 정해야 돼요. 그걸 정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지면 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략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시간을 먼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거는 과목. 나는 오늘 시를 공부할 시간이 얼마냐? 소설을 공부할 시간이 얼마냐? 독서를 공부할 시간이 얼마냐? 그런데 그 독서에 뭐를 다 해야 되겠다? 한 권을 다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3시간 공부를 했는데 독서책을 한 권을 다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략이 나오잖아요. 뭐 한다? 훑털기를 하든지 발췌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선독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들. 그래서 우리는 전략과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바로 많은 거예요. 한 내용을 바로 요약적인. 그러면 요것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바로 SQ3R입니다. 여러분 저작년에 나왔던 그랬잖아. 독서의 전문적 읽기와 그 다음에 바로 교수법이죠. 그러면 독서 방법은 지금은 여러분 1단계에서는 여러분 배경 지식 쌓는 거잖아요. 그죠? 배경 지식. 그럼 배경 지식을 쌓는 거는 독서는 이해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의미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게 우리는 바로 SQ3R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계획하고 그래 예측하고 질문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읽고 심화 읽고 그 다음에 바로 게 어떻습니까? 리사이트 리뷰하라 이 말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읽었던 것을 바로 암기하고 다시 점검 조절하라 이 말. 그게 바로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결된 공부를 해야 된대. 어디 하다가 접어두고 안 된다. 딱 한 단어를 처음 중간 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처음 중간 끝. 알겠죠?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 전 활동, 학습 본 학습도, 그다음 학습 후 활동.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지금 배경 지식 공부는 독서 전략을 썼어요. 독서에 읽기 전에는 바로 뭡니까? 목표를 설정하죠. 그렇죠. 목표 설정하면 나는 바로 몇 시간 안에 뭐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목적 설정을 하고 나면은 뭐가 합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측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훑어읽기를 통해서 예측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미리 내가 뭐를 알아야 되겠다고 예측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학습,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예측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질문 예측을 다시 생성하고 그다음에 다 읽고 나면 뭐라고 돼 있어? 읽은 후에 전략은 뭐가 돼 있으면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라.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돼 있습니까? 요약한 내용을 그래픽 조직들 구조화하라. 맞아요? 그다음에 전체 주제를 파악하라. 핵심을 파악하라.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가 돼 있습니까?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뭐예요? 적용할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천할 방법을 찾아라. 그다음 마지막에 전체 리뷰, 점검, 조정을 하라. 오늘 학습한 내용의 전체를 점검, 조절, 평가하라. 그 방법을 항상 써야 됩니다. 항상 써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서 예를 여러분 보여주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는 아주 바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자, 이걸 주의할 때 시간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과목과 시간 투자를 바로 뭐 하는 거야? 난도를 가지고 합니다. 난도. 그 다음에 분량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범위가 많은 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필패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게 아까 이야기했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임용 합격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에 12월을 11달이라는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니까 11달이라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필패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공부 계획을 바로 점수에 맞춰야 됩니다. 점수. 알겠죠? 점수. 그러니까 난도와 분량에 관계없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합시다. 20점. 그럼 20점의 기준을 하면은 바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육학 20점 하루. 그 다음 국교론 바로 하루. 문법 하루. 그렇잖아. 문학 32점이니까 이틀. 이렇게. 알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 교육학이 20점 같으면 전공이 몇 점입니까? 80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100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에 비해서 바로 이게 4배수가 많습니다. 난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범위하고 관계없어요. 알겠죠? 국어과 같은 경우입니다. 알겠죠? 다른 과는 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체능 경우 때는 이제 교육학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과이기 때문에 더 국어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또 우리가 교과 교육론이 있죠. 전공 과목은 교과 교육론이기 때문에 교육론하고 중복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론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학을. 알겠죠? 그러니까 배점을 하라 이 말. 여기에 하루를 잡으면 전공에 4일을 투자해라 이 말이야. 4일을 의무적으로 투자하세요. 난도와 자기가 잘 알고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교과, 그 다음에 문법, 문학, 그렇잖아요. 이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며칠 나옵니까? 5일이 바로 과목당 하루에 배당이 되죠. 그럼 며칠 남습니까? 일주일이니까 이틀 남죠. 그러면 이 한 내용을 바로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때도 1일 1일 정리하지만 전체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정리도 되지만 일주일 정리를 하라.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 지금 5과목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거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때 바로 이때 점검해서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라도 노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놀으면 1점씩 깎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1점씩 깎인다. 그러면 여러분 노는 게 많은 게 끔찍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1점씩 막 날아가는데, 컷이 계속 날아가는데.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로 수험생은 점수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내가 계획한 대로 못하면 점수가 계속 깎인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험생은 점수 인생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점수 안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0.00, 1.5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 알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냉정하세요. 냉정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보면은 이 수업을 짤 때 그렇잖아. 여러분 수업을 짤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거예요. 이 바로 난도나 분량에 따라서 정하는데 여러분 배점을 가지고 정하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거예요. 1일 완전학습. 그다음 일주일 완전학습. 그다음 한 달, 그럼 한 달도 30일 같으면 바로 4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4주 마지막 날에는 바로 4주 것을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일도 점검 조정, 일주일도 점검 조정, 한 달도 점검 조정.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회기적이잖아요. 선조적으로 하면서 회기적으로 계속 하라 이 말입니다. 이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상인지 전략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바로 생동감 있는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교과, 독서 공부가 저절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독서공.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것은 거의 독서입니다. 알겠죠? 독서. 그러니까 이 하루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하나? 독서라고 생각하면 독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별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렇잖아. 매일매일 행하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활화가 됩니다. 생활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야 체화가 된다는 거죠. 수렴이 즐겨 쓰는 바로 많은 거예요. 공부 중에 지식을 어디에다가 근육에다가 입력시켰어요. 알겠죠? 전문가는 전부 모든 지식이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몸이 먼저 말. 그래서 여러분 간혹 여러분 전문가들 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네. 이런 말을 여러분 하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지식과 활동 내용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손을 대니까 몸이 알아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기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생활합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몸이 기억할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많이 뭐 했습니까?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된다는 건 우리는 착각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으로 암기하는 게 이 암기는 바로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몸으로 기능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여러분 보세요. 내용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 지식, 기능, 전략, 실제, 태도, 그 다음에 교수학습법,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제일 기본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을 기능, 전략화 시켜서 그 다음 뭐나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까지가 이제 지식, 인지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태도, 정의적 요소가 이루어질 때 결과물이 생기는 그게 바로 구성주의의 우리는 교수학습 내용들입니다. 수능에서는 그걸 전혀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놓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걸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경제 원칙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80대 20 법칙 많이 들어봤죠. 알겠죠? 80대 20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공부를 하면 특히 문학 공부나 이런 공부를 할 때면 등가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똑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양을 똑같은 시간을 배당해서 똑같이 한다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중요도를 선정해서 중요도선.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교과든 문학이든 그렇죠. 문학에서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문법이든 어문론이든 그렇잖아요. 뭐든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 분야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게 바로 80대 20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많은 게 20%의 중요한 부분을 시간을 80%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10개의 내용이 있다. 만약에 시를 하면은 10개 시작품을 어떻습니까? 바로 10분씩 투자해서 바로 100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2개의 시작품을 80분을 투자해가지고 2개의 시작품을 거의 깡그리 외울 정도로 분석하고 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바로 뭐하나? 몇 분 남았어요? 20분을 가지고 80%, 8개의 시작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80분을 가지고 2개의 작품을 했으니까 뭐예요? 원리를 금방 알고 있죠. 다마관습을 알고 있잖아요.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분석법을 그대로 해서 기계적으로 8편을 적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문제 풀 때 뭐라 신속정확이라 그랬잖아요. 신속정확.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할 때도 바로 뭐 대표작, 알겠죠? 그래서 문학 공부 같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뭐 성취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잘 보라는 겁니다. 문학을 가르쳐서 교수 능력을 할 때라면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나 문학을? 그랬잖아. 갈래별 대표작이거나 사조별 대표작이거나 작가의 대표작이나 이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학습하는 것을 바로 뭐냐? 변형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수 능력은 바로 뭐야? 대표작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이 바로 뭐야? 추론해서 합동해서 추론하고 유추하도록 활동학습을 하는. 그것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조력자, 촉진자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대표작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습할 때도 전문가로 길러지려면 전문가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전문가가 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할 거는 산더미인데 이것만 가지고 언제 그거 다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바로 뭐하나? 50%만, 반만 아마 반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알아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공부는 인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문학에서 첫 번째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성취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학은 내용과 형식 표현이 이루어진 복합 구조물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학문도 보면 전부 복합 구조물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다른 걸 연쇄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독립재산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처럼 여기가 터지면 옛날에는 여기가 터지죠. 국지전으로 다른데 영향을 안 미쳤어요. 지금은 온 한 나라가 뭐야? 한 방에 뭐야?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는 뭐나 이런 지구촌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문이 그만큼 바로 뭐 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학습할 때 선생님이 이론을 나 저기 교수법 책을 선생님이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생님 이름을 붙인 게 주전자론입니다. 얘네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 주전자론은 선생님이 예전에 많은 거야. 그렇죠. 선교사분들한테 영어를 배울 때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르쳐 준 방법들입니다. 주전자 물을 끓으면 100도씨에 물을 끓는다.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물을 때 보세요. 주전자물이 한꺼번에 100도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물이 끓는다는 것은 뭡니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내려가면 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먼저 100도가 됩니다. 위에는 100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반만 위로 올라가면 나머지 반은 뭐야?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지능의 지식도, 시도, 나른 작품도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해설할 때도 여러분 대표작, 그랬잖아. 여성 영웅 소설 박시전을 하고 홍계열전을 해보면 정수정전 저절로 안다는 겁니다. 왜? 같은 거니까. 홍계열 대신에 정수정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왜 그걸 개수를 다 하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학문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 통일성을 유지, 다마관습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80대 20 법칙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꼭 지켜서요. 알겠죠? 아까 이거 여기서 학습 전략 3, 4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학습법입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학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뭐하나? 문학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했죠. 이렇게 과목을 하고 연간 계획표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학은 학생들의 문학 수학 능력이 아니라 교수 능력을 측정한다. 알겠죠? 그걸 잘 그래서 문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할 때는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고전 산문. 고전 산문은 뭘 가지고 있다? 산문은 기본적인 다마관습이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바로 뭐다? 우리가 흥부전에 서사구조 시험 나왔잖아요. 서사구조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운문, 고전시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 하고 현대시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이거는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몇 편을 알았다고 현대시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관적 정서를 얻기 때문에 개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객관성이 강한 것부터 하세요. 객관성이 강한 거. 그래서 여러분 범위가 적고 그렇죠. 객관성이 강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할 때는 또 선생님이 아까 주전자론의 학습처럼 선생님이 또 만드는 십자 학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시적 고찰과 유기적인 공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바로 뭐 하는 거야? 상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하위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통시적인, 이게 이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알겠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 유개념과 대립개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호 텍스트 맥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호 텍스트 맥락이 바로 우리는 바로 적용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입체적인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한 개의 작품을 가지고 예문을 그렇게 시범 보이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고 여러분은 활동하는 학습. 즉 우리가 직접 교수법과 형식적 교수법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의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책임의양이 많아 그만큼 돼서 활동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봐두세요. 국교론도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죠. 그건 이제 연강계획표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문법은 그냥 둘둘 외우는 겁니다. 문법도 일단 한 장 구조화를 먼저.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략법 보면 한 장 구조, 즉 한 권의 내용을 전체를 먼저 외웁니다. 그게 바로 독서에 바로 많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향식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목, 소제목부터 쭉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차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 지식 쌓는 공부는 독서 공부입니다. 알겠죠? 독서. 자, 독서 중에서 문학은 바로 문학적 제재를 읽는 독서일 뿐입니다. 알겠죠? 문학은 여러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독서 중에서 문학적 제재를 읽는 독서일 뿐이에요. 문학이라는 따로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적인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문학적인 글을 읽는 방법하고 문학적인 글을 읽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장르가 다르니까.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성격을 규명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둡시다. 문법은 바로 마찬가지 무조건 외우지는 않습니다. 체계화돼 법이니까 아주 원칙에 맡기고 법칙으로 딱 돼 있다는 거죠. 그것만 외우면은 이제 우리는 충분히 문법은 한 번만.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문학을 공부할 때는 에스카레이터로 공부하세요. 그렇죠? 공부학습법입니다. 문학은 하루 만에 뭘 공략하겠다. 안 됩니다. 간혹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나는 시 몇 편씩 해서 200편 하겠다. 소설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혐오하는 제일 무식한 인간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300편, 500편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도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이 막 노트 빽빽하게 적고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록물에 자기 만족에 뻑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덩근 없고 활용 능력도 이제 막 자료가 이만큼 쌓이니까 자기 만족이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일종의 폐지 수집가입니다. 폐품 수집가예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그는 전부 다 형식주의적 구닥다리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 바로 에스카레이터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만큼 하고 멈추도 이것이 계속 돼요. 왜? 한 편 한 편 독립적인 작품이니까. 그런데 문법은 절대로 문법은 계단식입니다. 문법은 한 파트가 완벽하게 바로 공략되기 전까지는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문을 했다. 그러면 어문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일주일 내도록 하더라도 어문을 완벽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문을 하다가 여기 올라가다가 손을 나쁘면 또 제자리에 걸어모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그래서 문법 공부는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랬죠. 어느 경지에 나쁘면 훤히 알아져 버려요. 문학은 한 편 한 편 한 편 조금씩 알아져요. 그런데 문학은 정점이 없어요. 에스카레이터처럼 쭉 이렇게 가야 되면 어느 조금씩 넣는 것 같은데 뭐가 그거다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근데 문법은 딱 떨어지는 어문은 어문. 그랬잖아. 어문 변동은 어문 변동.
형태소는 형태소, 단어는 단어, 품사는 품사 딱딱 떨어져요. 왜냐면 법칙이니까. 그러면 그 이상 그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그러니까 과목마다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과목 이름이 다르다는 건 성격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특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공부 방법도 다르죠. 국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팔다리 기능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팔다리지만 왼쪽 팔 오른팔 기능이 다르잖아요. 손가락이지만은 뭐하는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이지만 손가락도 엄지, 검지, 뭐 중지 이게 뭐하는 게 약지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그럼 여기에 맞는 바로 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과 전략을 써야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게 이제 문법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좀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바로 점수별 일일 학습을 하라. 그 다음 시간에 맞춰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조절하라. 알겠죠? 그러면 내가 1시간에 책 한 권 다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법을 정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장시간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를 볼 것인가? 목적을 정해라 이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뭐부터 합니까? 그랬잖아. 제일 쉬운 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하세요.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 자기가 어려운 것부터 하는데, 할 양이 많은 것부터 하는데, 공부는 무조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걸 해서 완벽하게 굳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범위가 작은 것부터 하세요. 범위가 작은 거. 알겠죠? 범위가 작은 거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도. 자, 우리가 작문을 할 때 한 편의 글을 완성해보면 성취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족감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거. 자, 다시 한번. 바로 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먼저 선택하세요. 그거부터 자꾸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자꾸 뒤로 제낍니다. 그러면 절대로 수험은 점수 고독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범위가 작은 거.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공략할 수 있는. 만약 고전시가 같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경기체가라든지 잡가라든지 이런 거는 작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민요라든지 이런 걸 먼저 공략. 그러면 우리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해버리면 한 번만 공략할 뿐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거. 그러면 여러분 범위 많고 하기 어렵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잘 모르면 자꾸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야? 백날에도 점수 잘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장기적인 시간과 전략을 가지고 조금씩 해. 거기서 점수 달라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 그 다음 또 N수생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내가 오늘 떨어졌는데 나 0.1점, 1점 차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보듯이 제로 베이스입니다. 0점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어요? 그 사고가 없으면 또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몇 년 계속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꽤 많죠. 바로 그런 전략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은 지금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인자와 사고와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학습 전략의 생각을 바꾸고 실천하면 여러분이 불합격도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완하고 같이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아마 선생님 강의는 항상 직면하면 그겁니다. 나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원칙적이고 이론에 따라서 교육 원칙에 따라서 하는 말인데 엉뚱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변칙이나 그렇잖아. 일반적인 족보가 없는 공부 학습 방법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FM적인 이야기 선생님이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이론에 있는 따라 원리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색다르고 이러니까 저게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따라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 활동지, 그렇죠? 분석지 이걸 여러분 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보여줄 수가 없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주면서 여러분 분석표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하나 여러분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활동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끝나면 11월 26일 딱 되면 그랬잖아. 1차 시험에 만족할 거고 12월 달 되면 합격의 소식이 올 거고 1월 달에 또 2차를 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는 최종 합격에 여러분 결과표를 받아볼 거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보장할 수 있는 이환의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매년 결과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개를 하잖아요. 매년 합격자와 그다음에 바로 뭐나 기출을 해서 적중도 문제,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표기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세요. 모의고사 뒤지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이야기가 다소 조금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실전 공부를 하면서 바로바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완하고 같이 2023학년도 그렇잖아 수업을 통해서 합격의 결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